특별히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엔 중국인 이민자들이 미국 서부 개척에 큰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미국 대륙을 횡단한 이 트랜스컨티넨탈 이 레일로드 철도를 하는데 이 서부 구간, 서쪽 구간이 세크라멘토에서 네브라스카의 오마하 그쪽까지 이렇게 한 1,700마일 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철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센트럴 패시픽 레일로드라고 부릅니다. 이 대륙 횡단 철도의 서부 구간 건설을 할 때 이 노동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노동자를 많이 구하지 못해서 결국은 중국인 이민자를 노동자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중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져서 이제 센트럴 패시픽 레일로드 회사 노동력의 대부분을 이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다 보면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 굉장히 높잖아요. 만년설도 있고 그런 험난한 이 산들, 그 화강암 지대를 뚫고 철도를 놓는 일을 감당하고요. 역사의 기록은 이 수많은 중국 노동자 그리고 가축 혹독한 육체 노동이 그 철도를 건설하는데 필요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중국인 노동자들이 수고한 상징적인 사건이 어디냐면 1869년 4월달 10마일 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8명의 아일랜드계 선로 작업자 뒤에 400명 이상의 중국인 노동자가 서서 선로 작업을 하면 여러분 철도 하면 밑에다가 흙 다져야죠. 자갈 깔아야죠. 거기다가 침목 놔야죠. 레일로드에서 다 고정시켜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하루에 그를 몇 마일 가느냐. 근데 그날 기록적으로 10마일을 철도를 놨다는 거예요. 10마일 데이라고 그러는데 그때까지의 기록이 8마일, 8마일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록을 세웠다고 해서 그 길에 보면 10마일 데이라고 하는 거기에 10마일을 놨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중국인 노동자들이 결국 1869년 5월 달에 유타주에서 이 트랜스컨티넨탈 레일로 대륙 횡단 철도가 결국 다 연결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온 미국이 축하하고 그렇게 했는데 공식 사진 기념식에 수고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산업화 서부 개척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이었지만 이들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또 중국인 이민자들이 또 다른 커다란 공헌은 캘리포니아의 농업 발전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세크라멘토 샌 화킨 델타는 삼각주잖아요. 이 물 흐름이 강물이랑 바다가 만나서 물 흐름이 낮아지고 그 모래 같은 흙들이 이렇게 퇴적이 돼서 거기가 이제 비옥한 땅이 되는 것, 그걸 델타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나일강 델타 이런 여기 샌 화킨, 저 위에 보면 세크라멘토 미네의 주립대학 있는 스탁턴, 거기 왼쪽에 수위선만, 거기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바로 이쪽, 그쪽이 커다란 델타인데 여기가 습지에다가 이런 거를 전부 농업용지로 개발하는데 중국 노동자들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물길을 정비하고 제방을 쌓고 온갖 힘든 일은 중국 노동자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계적인 중요한 농업 생산지가 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82년에 Chinese Exclusion Act, 중국인 배척법이라는 게 Federal Law로, 연방법으로 발효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 중국인 노동자 레이버 포스들을 미국 이민을 10년 동안 금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미국 역사상 특별한 인종을 겨냥해서 이민을 제한한 첫 번째 중요한 이 페더럴 로의 연방법이에요. 서부 개척에 중국 사람들이 많은 공헌을 했지만 백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엔타이 차이니즈 정서가 점점점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임금을 낮춘다, 웨이지를 난다, 일자리를 뺏는다, 또 미국 문화에 이렇게 어시밀레이션이라고 그러죠. 동화되는 거를 안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핑계를 대고 중국인 이민자들을 스케이프고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연방법으로 제정을 해서 이민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노동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에 살던 중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오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재입국을 거부시키고 가족과 헤어지게 만들고 또 중국 사람 플러스 에이시안계는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이제 익스클루션하는, 배제시킨 거죠. 원래는 10년 동안만 한다고 그러는데 1882년에 10년 계속해가지고 무려 61년 동안 그 법을 해서 1882년부터 1943년에 가서야 그 법이 Chinese Exclusion Act가 폐지가 됐습니다. 61년 동안 조직적으로 차별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있는 게 치노 1세요. 옆에 동네가 치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할 때 여기가 원래 스페니쉬의 치노는 중국 사람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중국 이민 공동체랑 이 도시 이름이 연결됐냐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이거는 그것과는 연결이 없어요. 1841년에 이 땅이 멕시코 땅이었을 때, 지금은 미국 땅이지만 멕시코 땅이었을 때 이 동네 토지 이름이 란초 산타나 델 치노였어요. 그래서 그때 치노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지명에 이 목장의 안에 관련된 특별히 뭐 사람의 곱슬머리 혹은 뭐 지역 자연물과 관련해서 치노란 이름을 썼기 때문에 여기는 중국인 때문에 이름이 이렇게 된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deuteronomy 신명기를 함께 읽었는데요. 신명기에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분이라. 자,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커뮤니티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렵지만 구약 시대와 같은 이제 이 애그리컬처 시대 혹은 이 목축을 해야 되는 시대, 고아 남편 없이 살아가는 홀로 된 여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우리 sinful nature, 이 죄된 성품이 그렇지 않잖아요. 힘없는 사람은 짓밟고 힘없는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뭐 이런 일이 참 많지요. 그래서 재판이 공정해야 되는데 힘없는 사람이고 누구나 항의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무자비한 불공평한 이 unjustice가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고아, orphan, 그 다음에 widow, 홀로 된 여인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은 이 나그네 sojourner들을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야곱과 12명의 아들이 나오잖아요. 야곱과 12명의 아들이 그 살던 팔레스틴 지방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뭄으로 먹을 게 없어졌어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소저너로 나그네로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백성을 위해 쌓아놓은 창고에 쌓아놓았던 곡식을 사 먹으면서 생활을 해갔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그네 소조너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유는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You were also sojourner in the land of Egypt.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당신들도 나그네를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나그네뿐이 아니라 나중에 슬레이브로, 노예로 바뀌었잖아요. 성경은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들이 어비주하고 학대하는 것들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 살았습니까? 그럼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특별히 LA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LA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92년에 4.29 폭동이라고 하는 LA 라이엇이라고 하는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실제로는 흑인인 라드니 킹과 백인 경찰 LAPD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그 판결이, 코트에서 판결이 LAPD 무죄로 났잖아요. 그때는 흑인 시위대가 이거는 unjustice다, 불의한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시위대가 라이엇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한인타운으로 몰려가서 엄청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이 전체 LA 라이엇 피해의 거의 40% 이상을 해당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라와 LA 혹은 LA 카운티에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하필이면 한 1년 사이에 그 두순자 여인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마켓에서 그 주스를 훔쳤다든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갱이가 벌어졌는데 그 주인인 두순자 여인이 권총으로 결국은 그 흑인 티네이저를 살해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 재판에서 이렇게 큰 벌이 내리지 않아서 흑인들이 분노하는데 그거를 메이저 TV 스테이션에서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흑인들은 야, 이거 뭐 코리안들도 이 흑인들을 차별하는 거야. 결국 폭동들이 전부 그 한인타운으로 몰려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벌리 힐스, 웨스트우드 이런 백인 동네들은 철저하게 이 경찰력이 다 커버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참 애꿎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흑인들이 분노와 갈등의 표출을 한인들을 향해서 하도록 메이저 이 언론이 그런 식으로 부추겼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지난 20년 5월에 조지 플로이드라는 남성이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에서 한 식료품점에서 $20짜리 위조 화폐 카운터핏을 사용하다 걸렸어요.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 결과적으로는 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이 목을 무릎으로 9분 29초라는 정말 잔인하게 눌러서 결국 판결은 머더, 살인 혐의로 20몇 년간의 형이 나왔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경찰관 옆에 3명의 미네아폴리스 경찰관이 같이 있었는데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결국은 동조범으로 같이
그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인종차별로 인해서 Black Lives Matter 하는 흑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하는 인권운동이 또 촉발됐잖아요. 이뿐이 아니죠. 우리 코비드-19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국 우한에서 코비드-19이 시작되고 미국과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시아 사람이 무슨 코비드-19 바이러스 같이 생각되고 아시아 사람이면 무조건 공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참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틀 전 금요일 6월 19일을 Juneteenth라고 부릅니다. Juneteenth는 보시는 것처럼 준 6월달 19를 합쳐서 Juneteenth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865년 6월 19일에 있었던 일인데 페더럴리 우리 미국에서 연방 정부에서 recognize 하게 된 거는 5년 전이에요. 21년에 이거를 recognize 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에요? 링컨 대통령이 그 저기를 했잖아요. Emancipation Proclamation이라고 해서 노예 해방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농장주들은 꿈쩍도 안 했어요. 그거는 니네 북쪽 사람들 얘기고 우리는 꿈쩍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북군이 계속 밀고 내려가서 이 휴스턴 밑에 갤베스톤이라고 하는 해안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랜저 장군이 아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 노예를 오늘부터 다 해방시켜야 된다. 노예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선언했습니다. 그날이 June 19th예요. 그래서 그걸 Juneteenth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해방 선언 명령이 있고요. 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빨간 것이 전부 노예를 옹호하는 주들이에요. 남부 주들이죠. 저기 제일 위에 제가 살았던 버지니아가 있는데요. 저 버지니아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미시시피, 알라바마 쭉 이렇게 가서 텍사스까지 가는데 그 위에 파란색 주들은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주들이고 그 위에는 이제 노예 해방을 주장하는 주들이고 그런데 이 동부에 있는 주들의 노예 소유주들이 거기에 있으면 북군이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노예를 해방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노예를 데리고 어디로 많이 갔냐면 텍사스로 많이 갔다고 그래요. 텍사스에 거기 가서 노예를 소유하고 몇 년을 있다가 결국은 아까 그랜저 장군이 내려와서 다 해방 명령을 내려는 거죠. 근데 이 지도를 보면서 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아이러니하고 정말 가슴 아픈 얘기는 뭐냐면 저 빨간 데가 전부 노예를 소유를 주장하는 데고요. 저 위에 파란색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기가 미국에서 유명한 바이블 벨트예요. 성경을 제일 많이 믿고 제일 보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노예 제도를 찬성했던 참 그 신앙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 Juneteenth의 기원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흑인 커뮤니티에서 이날 예배와 시가행진 그리고 식사, 교육, 가족 모임 등을 행하고 흑인 공동체가 회복된 날로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나라라고 하는데 미국에는 그 이후에도 짐 크로우 법이라든지 투표권을 제한하는 참정권을 그러니까 voting registration을 제한하고 주거를 차별하고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미국에 살면 신문이나 디스커션하거나 TV 대담하거나 심지어 국회 회의할 때도 짐 크로우 법이 많이 나와요. 그럼 짐 크로우 법이 뭐냐? 남북 전쟁 이후에 노예제도가 폐지됐잖아요. 공식적으로 1863년에 선언되고 65년에 또 준틴스에 남북까지 내려와서 장군이 선언했잖아요. 그런데 1870년부터 100년 동안
이제 1960년에 Civil Rights Movement, 민권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앞장서서 기일을 할 때까지 미국 아까 바이블 벨트를 중심으로 계속 인종차별 이런 법과 관습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노예 제도는 끝났지만 너희들 흑인, 우리 백인과 같이 놀 생각 하지 마.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차별하고 사회적으로 딱 구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식당, 화장실, 버스, 기차, 공원, 도서관, 병원, 극장, 물 먹는 워터 파운틴까지 for whites only, for colored only, 백인 전용, 이거는 그다음 유색인종 전용 딱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이런 내용을 실감나게 만들어준 영화가 2018년에 아카데미상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그린북이라는 영화죠. 그린북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1962년에 천재적인 소질을 가진 피아니스트로 알는 흑인 돈 셜리가, 그는 백악관에서도 피아노 연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남부 지역을 콘서트 투어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백인 운전사 토니를 고용해서 자동차로 이제 투어를 8주 동안 하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출발 전에 이 토니 운전수에게 책이 한 권 전달됩니다. 뭐냐면 남부에 가면 흑인이 들어갈 수 있는 식당, 흑인이 잘 수 있는 호텔을 딱 써놓은 그린북이라는 책을 전달해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그린북이에요. 그때까지 이 백인이었던 이 사람은 그 차별을 잘 몰랐으니까 그 리얼리티를 알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호텔에서 콘서트를 하면 모든 백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굉장하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호텔만 나오면 화장실 갈 데가 없었어요. 흑인이었기 때문에. 끔찍한 인종차별을 겪는 것을 목격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흑인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1865년에 준틴트의 선언이 있은 100년이 지난 미국에서 남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럼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는 준틴트는 흑인 소사이티의 셀레브레이션이니까 we don't care.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은 미국에 사는 우리 같은 이민자들이 더욱더 이 나라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준틴트 같은 이런 셀레브레이션이 우리 한인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로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베네핏을, 혜택을 받는 레지던트면서 시민이에요. 우리는 미국 안에 있는 여러 교육, 경제, 법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삽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우리가 발디디고 사는 사회가 도대체 어떤 아픔과 희생 속에서 세워졌는지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냥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코리안 아메리칸 이민 역사도 사실은 차별하고 또 익스클루전, 배제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이 사탕수수 농장, 슈가케인 농장 하와이에 이민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민 역사 120 몇 년이 되는데 하와이에 왔을 때 반 이상이 교인들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에서부터 예배를 드렸던 이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이 슈가케인 농장이 일하는 게 뭐예요? 마리 워커지, 거기는 슬레이브였어요. 우리 이민 선조들도 거의 슬레이브 같은 대우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도망쳐서 어디로 나왔냐면 멕시코의 캔쿤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에 애니깽 농장에 갔는데 거기는
뭐냐면 선인장을 잘라가지고 선인장으로 그 밧줄을 만드는가 뭐 이런, 거기도 똑같이 노예 같은, 거기는 멕시칸 밑에서 노예로 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넘어와서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농업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자,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아까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Chinese Exclusion Act, 그 다음에 펄 하버 공격 다음에 Japanese American이 100,000 people, 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컨센트레이션 캠프 같은 데 다 수용됐잖아요. 우리도 소수민족으로서 이 땅에 디그니티를 가지고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주장해야 하는 백성이에요. 또 셋째, 코리안 아메리칸 교회와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우리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미국에 대해서 정직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 자유의 나라 맞지만, 그러나 미국을 일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수많은 소수 인종들이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고통과 투쟁을 겪은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 20몇 년 전에도 그 대륙을 횡단해서 오면서 버지니아에서부터 스탑바이 할 때마다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 하는데, 혹은 미국의 박물관 이런 역사적인 데 스탑바이에서 그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켄사에 있는 센트럴 하이스쿨, 거기에 처음으로 이 세그리게이션 한 학생들을 합치는 뭐 이런 역사적인 건물 가서 아들과 함께 보면서 미국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멤피스 호텔에서 어세시네이션 살해당한 현장에 가서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는 그 비석이 있는 곳에서 이 흑인 목사님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이 알라바마 몽고메리의 그 민권은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에 하는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투어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뭐 월급 많이 받고 좋은 직장에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나라의 자유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를 좀 사실은 보고 경험하고 그런 일을 해야죠. 그래서 틴스라고 하는 이거는, 틴스는 우리에게 성숙한 시민의식, mature citizenship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LA 라이엇을 경험한 한인 사회의 틴스는 사실 우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커뮤니티랑 깊이 유대 관계를 맺고 그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그들의 희생 위에 우리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마워하고 같이 코퍼레이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억압받는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엑소더스 출애굽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잖아요. 주빌리 희년이라는 사건이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우리 LA의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다 모여와 살잖아요. 인간이라고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든 휴먼 디그니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협력해야 되죠.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도 함께 해야죠.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사랑해라.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그네였던 것처럼 우리도 나그네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귀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이민자로 나그네로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타인종들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